자, 진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계속해서 단순 조화 운동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순 조화 운동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변위만 주어졌을 때 그게 용수 처리받는 복원력을 준다라는 특징, 재미있는 특징을 본 것 이외에 또 다른 단순 조화 운동의 재미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이 뭐냐면 단순 조화 운동과 등속 원운동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점 P에 있다고 칩시다. 시간 T에서 그때 요 처음에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그때 요 사이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원운동의 반지름을 XM이라고 하면 그때 뭐냐면 이 운동을 이 밑에다가 스크린을 놓고 위에서 빛을 쫙 그럼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 밑에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 그림자가 사실 단순 조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 운동의 X 좌표가 어떻게 되냐?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정말 그래? 그러면 속도랑 가속도는 어떤 거 봅시다. 속도는 접선 방향이죠. 접선 방향이고 당연히 R 오메가니까 오메가 XM 크기는 오메가 XM 그 다음에 방향은 이게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니까 뭐가 오메가 T 플러스 요게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네. 그러니까 사인 방향은 저 X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요 성분을 봐야 되는데 요 성분은 당연히 오메가 XM의 사인 성분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오메가 제곱 M이죠. 오메가 제곱 XM 그다음에 중심을 향하고 따라서 요거의 X 방향의 성분은 요거 코사인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등속 원운동을 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불을 비춰서 밑에 스크린에 보는 거를 우리가 투영한다고 해요. 그림자를 본다. 영이 그림자. 투영했을 때 나오는 운동이 단순 조화 운동이에요. 물론 X축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투영을 할 수도 있죠. Y축에 대해서 투영을 하면 어떻게 되나? XT는 아니 이때는 YT는 XM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방향이니까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을 뿐 Y 프라임은 오메가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Y 더블 프라임은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래서 물론 속도는 뭐 부호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속도는 똑같은 형태로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혹은 Y축 방향으로 투영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하면 등속 원운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투영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성분이 단순 조화 운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점점 단순 조화 운동보다 이제 점점 복잡하게 해.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밑에 이거를 빼고 위에 있는 거를 보면 용수철에다가 질량을 달아놓으면 그 다음에 요거를 밑에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요걸 잠깐 잡아당겼다 놓으면 운동은 단순 조화 운동일까? 단순 조화 운동이죠. 다만 평형의 위치가 옆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길이지만 이때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x0라고 하면 kx0가 mg인 곳에서 평형이 되고 거기 그 주위에 대해서 이제 단순 조합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별 수직으로 놓든 수평으로 놓든 평형의 위치만 달라지지 역시 단순 조합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판을 두고 요 물 안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래서 진동을 시켜. 그럼 요 안에서 물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물을 막 휘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위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해. 그러니까 전체 요거만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요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줄죠. 그때 이런 거를 우리가 감쇄라고 해요. 감쇄라는 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냐? 감쇄되는 게 속도에 비례하고 방향은 항상 속력의 반대 방향.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올라가려면 오지 못하게, 갈라 그러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감쇄력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필이면 마이너스 BV인가요? BV 제곱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건 속도가 클 때냐 작을 때냐, 이건 물이냐 아니면 공기에서 공기 분자와 충돌하는 경우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근사식으로 감쇄력이 속도에 비례한 다음과 같은 힘인 경우에는 어떻게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는가 봅시다. 뉴턴 운동 방정식은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bv, 아주 쉽죠. 요거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a를 속도에 대한 변이에 대한 2차 미분, 속도는 1차 미분, 미치고 팔짝 두겠네. 다음과 같은 거를 우리 x의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건 x의 미분이 한 개, 두 개 있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미분 방정식은 중에서 차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2차 미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가만히 있어봐. 일반 물리에서는 우선은 물리적으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특수 상대로는 쓰지 않고 물체의 크기가 원자보다 훨씬 커서 양자극도 쓰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 그거는 고전 물리를 다루는 영역이고, 또 하나는 일반 물리에서는 미적분은 쓰지만 미분 방정식까지는 우리 보통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까지 나오면 수학적으로 복잡해지고 어린 나이에 수학에 너무 빠지다 보면 물리적인 소위 직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과 같은 거는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학년이 높았을 때 풀려고 강조를 해요. 근데 어쩌나 이게 나왔네,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약간 사기지만 우리 이거는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 이런 경우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잠깐 배워봅시다. 우선 단순 조화 운동, 감쇄력이 없는 단순 조화 운동,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는 여기다가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는 거, 요걸 답이 이거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코사인 오메가 t를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오메가 제곱에 이게 성립하고 사인도 마찬가지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답이 이거다. 2차 미분 방정식은 해가 두 개예요. n차 미분 방정식은 해의 개수가 n개예요. 물론 대수적인 2차 방정식이 중근이 있듯이 여기서도 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 이거를 풀면 이게 된다. 어떻게 그걸 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지? 봐, 우리 찾았잖아. 이거 집어넣어봐.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그러네.
근데 요거 두 개를 더해도 적당히 더해도 요게 성립하죠. 소위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적당히 더한다는 게 다음과 같은 단순조 운동의 기본 방정식.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빼기 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오메가 t랑 코사인 오메가 t를 적당히 더한 거죠. 더해도 답이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분 방정식을 풀기 전에는 이 미분 방정식 어떻게 풀지? 잘 봐. 요거는 보니까 요거랑 요게 답이네. 그치? 그러네요. 그럼 그걸 적당히 더해도 답이 되겠네. 자, 풀었어. 뭔가 속은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럼 속은 것 같으면 우리 좀 더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두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서로 비례하잖아요. 세상의 함수 중에서 이런 건 함수는 많지 않아. 한 번 미분하거나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과 비례하는 거는 지수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수함수 a 곱하기 e to the i a t라고 나요. 앞에 있는 a 진폭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a가 아무리 곱해져도 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요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놓을 수 있나요? 내 맘이지. 왜냐하면 a가 실수면은 모르지만 a가 복소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놔. 그래 놓고 위에다가 집어넣어봐. 위식에다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게 0이야.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요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a 제곱.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다음 것 같은 거. 두 개의 적당한 컨비네이션으로 쓴다 이거. 그래서 이게 처음과 같이 이렇게 놓은 거는 우리가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놨지만 그렇지만 이거 일반성을 잃지 않았죠. 이렇게 놓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소위 오일러의 등식이라고 해서 e to the i 오메가 t는 실수 부분은 코사인 오메가 t, 허수 부분은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x는 a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t, a i a 마이너스 b 사인 오메가 t.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a와 b는 일반적으로 복소수예요. 그럼 이게 x는 원래 실수인데 이게 복소수면 어떡하나요? 요거가 실수고 요거가 실수인 조건, 요거가 실수인 조건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다음까지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놔.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ma 제곱 나머지 a와 요 x의 비례하는 거 나눠주고 플러스 iba 플러스 k가 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없애주면 요 식을 얻게 된다 이거. a를 풀면 2n분의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이. 밑에 이게 안 보이나?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해는 이렇게 구해져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형태로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은 e to the i a t를 쓰니까 e to the 마이너스 2n분의 bt가 되죠.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부분이고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n분의 it 곱하기 스퀘어 루트니까 요거는 e to the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이나 사인, 요거의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지수함수로 감소하고 오메가 프라임, 오메가가 진동수가 약간 바뀌었어. 물론 이렇게 쓴 거는 b가 굉장히 작을 때
이렇게 우리 쓴다. 요 안에 스퀘어 루트 아니 요 안이 양수가 되도록.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런 경우. 그래서 우리 요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가 요 형태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면서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조금 더 진동수가 감소력이 없을 때보다 진동수 약간 작은 진동수로 단순 조합 운동.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걸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를 우리가 윤곽 함수라고 해요. 주어진 시간 t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진동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려. 요 함수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진동하고. 물론 그런 걸 우리가 저감소해. 감소력이 작은 경우니까 저감소해. 근데 이게 0인 경우도 있죠. 이게 0인 경우는 어떻게 돼? 진동하는 항이 없죠. 그냥 엑스포넨셜 쭉 감소하는 경우만 있죠. 이게 저감소해. 요거는 이게 되면은 요게 더 이상 코사인이 아니라 요것도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감소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건 우리 뭐 어디서 많이 보냐면 서부 영화, 요새는 서부 마카로니 웨스턴 이런 거 없나? 서부 영화에서 어떤 술집에 딱 들어가면 어떤 깡패가 건달이 이렇게 들어가면 술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문이 끼 흔들리다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저감소의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미국은 자동차의 승차감이 길이 울퉁불퉁한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유럽 차는 타면 좀 울퉁불퉁한 길을 느낀다. 그래서 길에 울퉁불퉁한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가 있으면 바퀴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서스펜션이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잘 감소의 그거를 조절해서 뭐냐면 진동을 할 때 요거를 거의 임계 감소를 만들면 항상 진동이 엑스포넨 지수함수로 감소해.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전달되지 않죠. 그러면 저감소를 만들면 외부 줄어들긴 하지만 외부 진동이 있는. 유럽형 자동차와 미국 혹은 한국형 자동차의 바퀴를 서스펜션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기도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점점 인생이 복잡해져. 뭐가 복잡해지냐? 단순 조화 운동을 했어요. 거기다가 감소의 진동을 했어. 감소력이 있어. 그 시스템을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흔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강제 진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네를 밀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네를 밀어주면 그네 자체가 단순 조화 운동을 할 텐데 그 위에 그 사슬이 고리가 위에 이어진 거에 마찰이 있으니까 감소력이 있고, 그러니까 감소의 진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밀어주는 강제 진동, 외부 진동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선 정성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감소력이 없으면 오메가로, 감소가 있으면은 그때 오메가 프라임이지만 B가 아주 작으면 역시 아주 오메가랑 비슷한 오메가로 진동을 하고 싶어 해. 진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진동은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고유 진동하는 건 없어지고 외부에서 진동하는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감소 진동은 강제 진동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고유 진동은 사라지고 외부의 강제 진동과 같은 진동수의 진동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강제 진동을 하면 형태가 물론 B를 0으로 놓는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게
오메가 D가 외부 진동수.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 값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다음과 같이 하면,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그림이 뭐냐면 오메가는 이물체의 고유 진동수고, 오메가 혹은 오메가 프라임 감소 진동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오메가 D를 이렇게 쭉 오메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강제 진동수를 점점면서 하면은 진동수가 원래 고유 진동수랑 같게 되면 갑자기 진폭이 커져요. 갑자기 진폭이 커지는 이 현상을 공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본 것처럼 감소의 지수, B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에 올라가는 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네를 밀어달라고 할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어떻게 하죠? 더 높이, 더 세게 민다고 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네를 밀면 올 때 밀 때도 있고 갈 때 밀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게 섞여가지고 진폭이 안 올라가죠. 그게 이 경우죠. 이런 경우죠. 그럼 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신경질 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왔다가 가려고 할 때 밀고, 또 왔을 때 또 다시 가려고 할 때 또 밀고, 그 진동수로 하면은 점점 그네 진폭이 커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강제 진동의 경우 공명 진동수로 그네를 밀면 점점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까지 해서 내용은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